이전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코어 펑션인 그 하이퍼V에 대한 확장성, 즉 성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표준과의 연계, 그래서 sRIV라든가 ODX, 그다음에 64개의 코어 지원 1TB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가형성이 되면서 얘기 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고가형성 기능에 대한 윈도우의 향상 플러스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 뭐 동시에 네트워크가 허락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슬라이드가 62페이지 정도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슬라이드는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제 블로그인 꼬알라의 하인집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뒤풀이 가기 전에 다 업로드하고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2의 각종 그 데이터들을 보시면 처음 보시는 단어가 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민쉘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민쉘. 그 민쉘이 뭐의 약자냐면 약자라기보다는 뭐를 의미하냐면 미니멀 서버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애니멀이 아니라 미니멀이고요.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가 예전에 서버 코어랑 풀 버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버 코어 보신 분 계세요? 서버 코어. 서버 코어가 뭔가요? 윈도우 딱 부팅하면 명령어 프롬프트만 딱 올라오는 거. 혹시 그거 쓰고 계시는 분 지금? 쓰고 계시는 분? 나오라고 안 할게요. 예,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예, 이해 계세요? 없어요? 까라는 보신 분? 까라는 분이에요. 까라는 분 많으시죠? 근데 왜 내리셨어요? 말할 수 있으신 분? 그걸 깔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다양한데 EXIT 눌렀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나요? 커맨드 창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어쩔지 살려냈어요. 두 번째는 컴퓨터 어떻게 끄나요? 답변이 더 재밌어요. 전원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어떤 게 IP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다가 이제 왜 그걸 쓰게 되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2008년 5월 2월승을 마이크로소프트 백승주 대리라는 사람이 하이퍼V 1.0을 나왔는데 서버콜 쓰는 권장한다는 서버콜 깔았더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라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이퍼V를 깔고 싶은데 하이퍼V를 어떻게 까나요? 그거는 네이버에다가 지식인 올려놔서 답변이 잘 안 올라오죠? 서버 쪽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씩 찾다가 하나씩 다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정도 하시겠죠. IP 바꾸고, IP는 물론 넷쉘로 바꾸고요. 파이어월 열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서 하이퍼V 깔았습니다. 그러다 쭉쭉쭉 하다가 진짜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가 막히면 그 다음에 뭘 선언합니까? 에이,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풀버전 깔래. 그랬더니 지금까지 세팅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저 서버 코어 쓰고 있는데요. 풀버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시 까십시오. 도대체 누구니? 라는 얘기를 하시죠. 윈도우 서버 2012는 드디어 그걸 다시 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기존에는 왜 다시 깔았냐? 서버 코어 버전과 풀 버전 사이에 연결 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버 코어 위에 GUI를 위한 가장 얇은 레이어를 올려놨고요. 그 위에 GUI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 얇은 레이어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민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쉘은 정말 기본적인 이런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에서 컴포넌트에 대한 역할 추가 및 제거에 가시면 이 사용자 인프라에 대해서 체크를 2개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첫 번째 걸 체크해 주시면 뭐가 되느냐? 바로 뭘까요? GUI 도구가 다 날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 뭐가 될까요? 완전히 서버 코어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거만 체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 이런 윈도우가 올라옵니다. 뭘까요? 명령어 프롬프트 위에 서버 관리자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IP 세팅 같은 건 다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픽이 올라오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뭐만 있다는 거죠? GUI 엔진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보셨던 모든 그래픽 도구를 다 설치한다는 체크를 하고 설치하시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옛날 윈도우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하이퍼V는 서버 코어로 권장한다. 그럼 먼저 뭘 깔까요? 풀버전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팅 다 해요. 현업에 밀어넣기 전에 뭐 하면 될까요? 가서 쿨하게 체크박스 해버리시고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리부팅 하시고.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세팅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뭐 하면 될까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개 다 체크해 하시면은 얘도 안 뜨는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까지 불러내야 되는데 얘까지 불러내는 설치 명령어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윈도우 서버 2008 R2부터 서버 코어에 기본적으로 파워쉘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파워쉘에 드디어
윈도우의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커맨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파워쉘이 드디어 3.0이 됐고요. 윈도우 서버 2008이나 2008 R2도 윈도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WMF 3.0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2008 R2와 2008에서 쓸 수 있고요. 옆칸에서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앞서서 허원 과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 오신 분, 예, 몇 분 계시죠? 얘기하셨나요?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러면 서로 팀킬하는 셈이 돼버리는데요. 저쪽에서 할 거라고 이쪽에서 안 해버리고 이쪽에서 한다 그러고 저쪽에서 한다 그래버리면 예,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 스피커도 얘기하거든요. 얼라인 맺고 게임하다가 얼라인 풀어버리는 거랑 똑같다 얘기해요. 다음 세션에 한다 그러고 다음 세션 안 해버리면 오신 분들은 아무도 못 듣고 가시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08 R2에는 커맨드릿이 뭐냐면 명령어가 있습니다. 587개가 있었고요. 윈도우 서버 2000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숫자는 2000이 넘어가서 2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2321이 있고요. 모듈이란 뭐냐면 역할별로를 모듈이라고 하면 쉽게는 하이퍼브를 관리하는 거는 하이퍼브 모듈이라 얘기하고요. 액티브 디렉토리 모듈은 액티브 디렉토리 모듈이라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하이퍼브를 관리할 수 있는 파워쉘은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한 스크립트 센터에서 하이퍼브 모듈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는 모듈이 85개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처음으로 윈도우 서버가 GUI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CUI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스위치나 라우터는 대부분 뭘로 세팅하나요? 터미널 콘솔 창 여셔가 많이 세팅하시는 거 많으시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시스템 센터가 없이 하시려고 한다면 대부분이 전부 다 뭘로 하냐면 뭘로 할까요? 파워쉘을 가지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버 코드 어디 있나요? 제가 머신이 너무 많아서 서버 코드 잘 못 찾아요. 예, 여기 있죠? 얘가 서버 코어 버전이고요. 이런 윈도우로 서버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 아주 아이러니하게 GUI가 딱 하나 올라가 있죠. 정말로 숨겨놨지 않느냐? 밑에 없습니다. 예, 가끔씩 꼭 항상 말씀하시는 의혹 제기를 하시는데 밑에 자동으로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예,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풀 버전을 하시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역할 및 기능 추가 클릭하시고 다음 누른 다음에 다음 누르고 해당 서버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여기서 기능 역할이 아니라 기능이 있으니까 역할에 가셔가지고 기능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사용자 및 인터페이스 도구에서 얘 설치하시면 뭐가 될까요? 풀 버전으로 바뀝니다. 거꾸로 제거해 가셔서 얘 제거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완전한 서버 코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얘밖에 안 남았다. 커맨드 창에서 여기서 파워쉘이라고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파워쉘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파워쉘의 명령어 중에 뭐가 생겼느냐? 커맨드라고 쳐고 윈도우스 피처라고 쳐보면 윈도우 피처를 설치하는 명령어인 install windows feature라고 하는 명령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get을 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설치했으면 목록이 쫙 다 나와요. 그 목록을 보고 뭐로 하시면 될까요? 인스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서버 매니저 cmd라고 하는 명령어 아시는 분 계시죠? 이거 뭡니까? 명령어에서 웹서버 버튼 설치할 때 서버 매니저 cmd -install 웹서버 -all 서버 뭐 컴포넌트 인클루드 등 옵션 붙이면은 IIS 쫙 다 깔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걔를 쓸 때 뭐가 경고 나왔습니까? 이 명령어 곧 없어진다고 분명히 경고를 드렸죠. 예, 쿨하게 정말 없앴습니다. 예, 없어졌죠. 그래서 뭘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느냐? 전부 다 파워쉘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말씀하시죠. 너네 파워쉘 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08 R2에다 뭐 집어넣어놨습니까? 파워쉘을 쉽게 쓰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도구가 조금 껄쩍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것이 뭐냐면 원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당되는 기능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잘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서 뭔가 딱 느끼시는 게 AD 명령어가 뭘까요? 앞에 AD라 붙은 건 다 AD 명령어입니다. 앞에 VM이라 붙은 건 뭘까요? 다 하이퍼V 명령어고요. 앞에 파일 뭐시기 있으면 뭘까요? 다 파일 서버 명령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는 야 그래 좋아, 검색 좋아, 이거 검색해서 내가 오늘 세미나 했더니 바상머신에 VM 붙일 수 있대. 그 명령어가 set VM network adapt인데 얘 어떻게 쓰는 거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정보 코시를 클릭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셔가지고 칸 채우기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칸을 다 채우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실행됩니다. 이래도 못하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실 때 명령어 칠 때 파워쉘은 기본 구조가 동사 다시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온다 뭡니까? get 마이너스
딱 쳤더니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기능이죠. 인텔리센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명령의 목록이 다 나옵니다. 프로세스인 PRO 쓴 PRO가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프로세스 치고 엔터를 딱 치면은 프로세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옵션 선택해서 뭐 하면 될까요? 선택해서 이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노트패드를 실행했다 이러면은 노트패드에서 상단에 있는 실행 딱 실행하면 노트패드 실행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워쉘의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우리 엔터 표시 위에 원하고 원 표시 있잖아요. 걔 누르면은 이런 꺽쇠 나오는 거 아시죠? 이런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NET 스텝 -n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포트 보는 명령어지 않습니까? 여기서 yes 써서 뭐 쓰는 건 잘 아세요. 이게 뭔가요? 앞에서 나온 포트의 명령어의 결과를 한 페이지씩 보여달라는 명령어에 던져주는 거죠. 이게 뭔가요? 파이프라는 거고요. 여기서 던져진 명령어의 결과를 일로 던져줘서 뭐라는 명령어로 결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페이지별로 나오죠. 이렇게. 이게 NET 스탯의 옵션이 아니라 무슨 명령어를 쓰는 거죠? 뭐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파워쉘도 내가 만약에 파이프를 그러면 이 나온 결과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뒤로 넘겨달라는 거고요. 정지시키다 뭐죠? 스탑 마이너스 프로세스 쓰고 실행 딱 누르면 하단에 있는 노트패드가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이쪽에서 잡아다가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폴더가 있네요. 여기 데모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폴더를 3000개를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라는 명의 사장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드는 예제인데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분들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괜찮죠. 이렇게 누르죠. 새 폴더 3000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무슨 집 쓰시면 뭐 참새 기러기 새 기러기 다 보시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파워쉘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쉘 같은 거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3000번 돌리라는 겁니다. 3000번이 쭉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3000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1번 폴더 다음에 몇 번이 나오죠? 10번이 나오고요. 10번 다음에 몇 번이 나옵니까? 100번이 나오고요. 100번 다음에 몇 번이 나오죠? 1000번이 나오고요. 1000번 다음에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1, 2, 3, 4, 5, 6, 7, 8, 9, 10 순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죠? 폴더를요? 0001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돌려보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파워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오브젝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만 할게요. 이거를 누를 때 포이치라는 걸 누르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넘어온 값을 개개별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앞에 넘어온 것을 변수에다 집어넣는데요. 앞에서 넘어온 값 달러 언더바가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넘어온 값이라는 뜻입니다. 점 to string을 000 쓰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당되는 값을 세 자리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발을 인쇄시켜 보면은 세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어 보죠. new item new item 그 다음에 패스는 뒤에 데모 네임은 코알라 바 무슨 얘기일까요? 코알라 001, 002, 003, 004, 095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눌러보면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뭘 쓸 수 있는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누르고 탭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해당되는 거에 아이템 타입은 디렉토리 쓰고 엔터를 치면은 폴더가 100개가 딱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쉽게 얘를 가지고 가상머신 만들고 싶어요. 제일 만들다 뭘까요? 만들다 new 여러 가지가 쭉쭉 나오죠. 그러면 쉽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new 버추얼 머신이 뭡니까? 뭘로 시작하면 V 버추얼 머신이라고 만들었을까요? VM이라고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개발자도 빠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name 노 VH는 뭘까요? VH도 없이 만들겠다는 거. n 그래서 마이너스 n 눌렀더니 n 여러 가지 있죠. 나오죠. name 여기다가 코알라 데모 001 이것만 가지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알라 데모 001이 만들어졌어요. 이미요. 어디에요? 제 머신이 1번에 코알라 데모 001을 만들어졌죠. 여기에 뭔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데이터를 뽑아오고 싶어요. 뽑는 게 뭡니까? get 다시 vm 엔터 치고 네임은 코알라 데모 다시 벌써 잊어버렸어요. 001 쓰고 엔터를 치고 실행하면은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만약에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아까 오전에 제가 오전이 아니죠. 전 세션에 했었는데 제가 파이프를 긋고 여기다 FL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가 뭐의 약자냐면은 리스트로 보여달라고 하는 포맷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얘 별표로 쓰고 무슨 일이냐? 앞에서 넘어온 속성값을 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해보면
예, 아까보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상당수가 파워쉘로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모르시면은 기본적으로 파워쉘에서 여기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GUI에서만 나오는 기능이 아니라 쉘에서도 show-command라고 하는 예, 명령어를 쓰시면 해당되는 명령어를 끌어다가 보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기능은 윈도우 서버 2008 R2, 윈도우 서버 2008에서도 WMF 3.0을 설치하면 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의 파워쉘을 개선을 해 놓았고요. 옆 세션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윈도우 서버 2012가 드디어 RPC를 많이 안 쓴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들이 여러 대 관리할 때 서버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면 이 서버에다 명령 내릴 때 포트를 못 썼습니까? 기본적으로 RPC 접근하기 엔 135번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1024부터 61535 중에 하나 선택해가 접근하죠. 포트 이렇게 다 열어달라 네트워크 관리사한테 요구하면 뭐라 그럽니까? 안 열어줘. 뭐하라 그러죠? 차라리 VPN 연결하라 그러죠.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는 상당수의 매니지먼트가 뭘로 하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요.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서버 이름을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 서버 이름이 01번이에요. 나머지 서버를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때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포트가 뭘까요? RPC를 쓰는 것이 아니라 WS 매니지먼트의 웹 스탠다드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포트를 뭘 쓴다는 걸까요? 웹 스탠다드 매니지먼트 딱 한 개 쓴다는 거예요. 그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가끔씩 윈도우 서버 쓸 때 WinRM 퀵 컴픽스라고 썼던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얘가 윈도우 리모트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얘가 쓰는 포트가 바로 포트 하나인 웹 스탠다드 매니지먼트를 씁니다. 파워쉘에서는 뭐가 있냐면 invoke comm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2.0부터 있었고요. 무슨 의미냐? 컴퓨터 네임을 코알라 201002에 스크립트 블락을 IP 컴픽을 치면 무슨 얘기냐? 코알라 201002번에 가서 명령어를 IP 컴픽을 치서 결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쓰는 포트는 뭐다? WS 매니지먼트 포트 하나를 쓴다는 것이죠. 그 원격지에다가 이런 경우 있죠. 액티브 디렉토리에다가 모든 클라이언트를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GPU 업데이트 시키래요. 30분 이내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 내에서 제로데이 어택이 예고돼가지고 옵션을 바꿨는데 그룹 정책은 반영되는데 12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인가 정도 걸려요. 그럼 뭐합니까? 메일 보내시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부 다 시작의 실행을 누르시고요. CMD 누르시고요. GPU 업데이트 / 포스 한 번씩만 쳐주십시오. 몇 명이나 할까요? 생각보다 안 합니다. 강제로 시켜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get AD 컴퓨터라고 하는 걸 뽑아내면은 모든 컴퓨터를 다 뭐 할 수 있을까요? 모듈 바로 로딩 되고요.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현재 액티브 디렉토리 모든 컴퓨터를 다 뽑습니다. 여기서 무슨 값을 뽑으면 컴퓨터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DNS 호스트 네임을 뽑아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걔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는 여기서 뽑아진 것을 가지고 예, 포이치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죠? 개개별이라고 했죠? 예, invoke command 컴퓨터 네임은 앞에서 넘어온 DNS 호스트 네임이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스크립트 블락은 GP 업데이트 / 포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컴퓨터에 GP 업데이트 포스가 내려갑니다. 명령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뽑아다가 값을 가지고 컴퓨터 이름에서 명령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격 서버에서 작업 내리기가 훨씬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AD 안에 컴퓨터가 4, 50 뜨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건 엔터를 치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에러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느냐? 이 뒤에 나오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